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가시기 전에 준비하면 좋을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가시기 전에 상황표라는 것을 한번 준비해 보세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가 원고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고소를 하거나 그러니까 나의 액션으로 법적인 분쟁이 먼저 시작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면 나의 주장을 일단은 있겠죠. 나의 주장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적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의 재반박으로 끝나겠죠. 보통은 이 정도로.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먼저 적으시고 그에 대한 나의 반박을 적으시고 거기에 대한 상대방의 재반박 여기서 그치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나의 제재 반박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쌍방의 주장을 정리하신 다음에는 그 각각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러한 증거들에는 지금까지 쌍방이 얘기 나눈 혹은 제시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직 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짐작하건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을 것 같다. 나에게든 상대방에게든 뭐 이러한 증거도 있겠죠. 이렇게 주장과 그 각각에 대한 증거를 정리해 보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사건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나의 주장에만 매몰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내 주장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과 증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내 주장이 좀 증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혹은 내 주장이 이런 부분에 좀 증거가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좀 증거를 채워야 되겠는데 이런 걸 한번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고 특히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할 때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뭔가 변호사를 찾아가되 그 의뢰인분이 스스로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이야기가 뭐 중구난방으로 될 수도 있고 약간 포인트가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변호사와의 상담을 할 때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들은 제가 뭐 실제로 진행한 사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인데요. 일단은 뭐 상대방이 나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민사소송을 뭐 제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겠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은 그 증거로 계좌 이체 내역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뭐 나는 이런 반박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너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너는 나한테 투자한 건 아니냐? 그 투자금을 송금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여금과 투자금의 차이가 뭐예요? 돈을 빌리는 것과 돈을 투자하는 것의 차이는 뭐 알아두시면 조심하셔가지고 좋을 부분이 있긴 한데 돈을 빌려주면은 그 돈과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은 큰 이익도 받을 수 있지만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수익금도 분배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상대방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걸 투자금을 받은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이 나지 않았으니까 너에게 돌려줄 돈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반박을 할 수 있고요. 그 증거로는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보내는 날에 얼마 투자합니다. 이렇게 한 내용이 있으면 충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뭐 이혼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뭐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혼의 귀책 사유가 나에게 있다. 그러면서 잦은 음주와 외박을 해서 그래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 증거로는 상대방이 작성한 일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기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나 잘 활용하는 것이죠. 뭐 이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잦은 음주와 외박은 없었다고 주장을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상대방이 작성한 일기에 해당하는 날에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 집에 일찍 귀가를 해서 뭐 아이를 돌보았다. 뭐 이러한 카카오톡 내용이 대화 내용이 남은 게 있으면
이거를 증거로 반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혹은 당신 뭐 모임에 빠지지 말고 자주 참석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라고 뭐 이렇게 독려한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증거로 제시해서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뭐 폭행이나 사기사건 이런 것도 모두가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이 어떠한 주장 혹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반박할 증거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직접 증거이거나 정황 간접 증거 모두 다 중요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황상 반박할 수 있는지 그 증거를 수집하고 혹은 합리적으로 그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들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여기에 더해서 변호사가 이제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법적으로 법리를 구성할 것인가 고민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소송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시면 효과적인 법적 분쟁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로는 두 가지를 준비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요즘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빌려준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성공적이었던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